자, 오늘은 1단원을 끝나고 2단원을 들어갈 건데 2단원은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식의 계산, 즉 연산하는 파트예요. 그럼 연산 파트에서 항상 중요한 건 계산하는 방법과 계산 순서가 중요하죠. 그죠? 그래서 계산 방법, 계산 순서에 초점을 맞춰서 하는 건 일단 중요한데 그냥 딱 그 정도 수준에서 공부를 하면 여기가 좀 어렵게 느껴진다든지 아니면 나중에 식을 다룰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식을 계산하는 방법을 배우고 어떤 법칙이라든지 어떤 성질이라든지 이런 걸 배우는 이유는 문제의 어떤 상황이 주어졌을 때 그 주어진 상황이 좀 불편할 때가 있어. 불편하게 식 자체가 주어질 때가 있어. 그러면 뭔가 내가 법칙에 어긋나지 않게끔 적당히 변형을 해서 내 입맛에 맞게 이렇게 저렇게 좀 바꿔보는 것까지 할 수 있어야 돼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을 때 쌤이 뭐 이런 문제가 이렇게 식을 좀 변형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정도까지는 니네가 생각을 해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해줄 테니까 잘 듣고 따라올 수 있도록 하시고요. 공식만 외우는 선에서 하시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아셨죠? 공식은 당연히 외우는 거고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식을 어떻게 좀 바꿀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세요. 자,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지수법칙이고 지수법칙 오늘 뭐 지수법칙까지만 할게요. 별게 없습니다. 일단 지수법칙이 이렇게 보시면 네 가지가 있는데 얘랑 얘를 봤을 때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우리 지수 쓸 때 크게 쓰는 숫자를 뭐라고 하죠? 이 녀석 미치라고 하죠. 잘했어요. 잘 기억해 우리 유찬이가. 자, 그럼 여기 위에 쓰는 숫자는 뭘 의미하죠? 제곱. 지수. 이름을 물어보지 않았어요 이번엔. 뭘 의미하죠? 라고 숫자가 물어요. 몇 개 있는지. 숫자가 몇 번 곱하는지. 맞아요. 곱해진 횟수를 의미하죠. 그걸 가리켜서 지수라고 얘기를 했던 거였고요. 맞죠? 네. 그래서 만약에 쌤이 2의 100제곱이라고 했어. 그럼 얘는 어떤 뜻이야? 2를 100번 곱했다라는 뜻이죠. 근데 쌤이 실컷 이렇게 말했는데 꼭 저렇게 받아들이는 애가 있어. 100배래. 이씨, 그러면 얘는 2 곱하기 100이냐? 아니 2를 100번 곱한 것입니다. 그쵸?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이거를 100번을 한다는 뜻인 거예요. 네.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안 된다고요. 네. 지수할 때 항상 제일 위험한 게 그런 부분이잖아. 준이야 이해 가니? 잘 들었으면 좋겠다. 준이야. 잘 듣고 잘해야 빨리 가죠. 자, 자, 그래서 지수법칙 1번에 대한 걸 볼 건데 2가 5번 곱해져 있어요. 근데 2를 3번을 갖다가 또 곱하겠대. 그럼 기훈아? 네. 2가 몇 번 곱해져 있냐? 8번. 그쵸? 그러면 5번, 3번 그걸 어떻게 했어? 더했습니다. 더했죠?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8번이 되는 거예요. 완전 쉽지? 네. 그래서 중요한 건 밑이 같을 때만 얘 지수끼리 이걸 그냥 통틀어서 지수라고 할게요. 지수끼리 더했어. 아니 곱했어. 그러면 지수끼리는 어떻게 해야 돼? 더해야 되겠죠? 곱해진 횟수를 의미하는 거니까. 이해했지? 네. 자, 그러면 이번에는 2번을 볼게요. 그러면 5의 세제곱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어떤 뜻이야? 5의 5제곱. 아니에요. 5의 그런 의미가 아니라 5의 세제곱의 제곱이 어떤 뜻이냐고. 5의 5의 세제곱을 2번
곱한 거죠. 그러면 5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 되겠죠. 됐죠? 그럼 얘는 5의 몇 제곱이에요? 6제곱이죠. 그러면 3이랑 2랑 어떻게 했을까? 곱했습니다. 곱했겠죠. 그래서 이런 표현을 거듭 제곱에 또 거듭 제곱하면 지수끼리는 곱한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됐죠? 그렇게 기억하세요. 네. 자, 그래서 거듭 제곱의 거듭 제곱은 지수끼리 곱한다라고 했고, 이번에는 이제 너네가 조금 헷갈려하는 나눗셈에 대한 부분이에요. 자, 분모에는 a의 5제곱이 있고요. 분자에 a의 4제곱이 있어요. 이해했죠? 그러면 얘의 의미는 일단 4로 말고 7로 하자. a가 몇 번 곱해져 있어? 12번. a가 분자에는 7번 곱해져 있죠? 넷, 다섯, 여섯, 일곱. 됐죠? 그럼 다 곱해져 있고 지금 분모 분자에 똑같이 곱해져 있는 건 뭘 할 수 있는 거야? 약분을 할 수 있죠. 그럼 이렇게 지워지겠네? 이렇게 지워지겠네? 다 이렇게 지워지겠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돼요? a의 제곱이 되죠. 그러면 위에 있는 7개에서 밑에 있는 5개를 어떻게 한 것과 같아? 뺀 것과 같죠. 그래서 이때는 지수끼리 빼요. 뺄셈을 합니다. 어떤 상황일 때? 나눗셈 하는 상황일 때. 이해했지? 그러면 셈이 a의 3제곱분의 a의 5제곱이라고 썼어요. 아니 쏘리. 제곱이라고 썼어요. 그럼 얘의 상황은 어떻게 돼요? a 곱하기 a 곱하기 a가 될 거고 a 곱하기 a가 돼서 2개씩 약분이 되겠죠. 그럼 결과는 뭐야? a분의 1이죠. 그리고 지수 안 써 있으면 1이라는 거 다 알고 있지? 네. 그래서 일단 요거는 1이라고 표현해 줄게. 그럼 얘도 보시면 얘 지금 아까 7에서 5를 어떻게 했어? 빼서 2가 됐지? 그럼 얘도 똑같이 하시는 거예요. 2에서 분자의 지수에서 분모의 지수를 빼는 거야. 그럼 뭐가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지. 이해했지? 그럼 얘를 아까 뺄셈처럼 우리가 생각을 한다면 a의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얘가 지금 요렇게 나온다는 사실을 알고 있잖아. a분의 1이라고. 이해했지? 그러면 요 마이너스는 뭘 의미하냐라고 볼 수 있냐면 얘는 역수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역수가 분모 분자가 뒤집힌 수를 얘기하죠. 이해하셨어요? 됐나요? 자, 그러면 쌤이 하나만 더. x의 세제곱 아니다. 6제곱 x의 제곱이라고 했어요. 그럼 얘는 지수 법칙대로 하면 x의 몇 제곱이야? 마이너스 4제곱이죠. 2에서 6을 뺄 테니까. 됐지? 근데 얘는 역수를 뜻한다라고 했으니까 얘를 x의 4제곱분의 1이라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얘가 뒤집어지면 1분의 x니까 x분의 1이 될 거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x분의 1의 4제곱이라고 볼 수 있는데 얘 아까 분배할 수 있다. 다음에 나오는구나. 얘 일단 x분의 1의 4제곱이면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 곱하기 x분의 1이죠. 그럼 x 지금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면 x의 4제곱이지.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면 1의 4제곱인데 1의 4제곱은 어차피 1이니까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얘나 얘나 똑같은 표현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어요? 이해하셨어요? 기훈아 이해 가니? 자, 그게 지수 법칙의 전부예요. 아직 하나 안 했구나. 요거 안 했구나. 4번. 자, 4번 같은 경우에는 자 2 곱하기 3이 있어. 근데 여기에 뭐 세제곱을 했어요. 그럼 2 곱하기 3이 몇 번 있는 거야? 3번 있는 거죠. 그럼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2만 따로 계산해주면 2 3번 곱해졌으니까 2의 세제곱. 3만 따로 계산해주면 곱하기 3의 세제곱. 이렇게 볼 수 있죠. 됐죠? 그러면 원래 있던 이 수에다가 지수를 어떻게 한 것 같아? 분배한 것과 같죠. 표현이. 그래서
지수의 분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할 거예요. 어떨 때? 곱해져 있을 때. 그럼 너네 지금 여기서 배우고 있는 이 공식화된 애들을 이렇게가 지금 된다는 걸 보여줬잖아. 그죠? 그럼 얘랑 얘랑 같은 거잖아. 그죠? 그럼 얘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역순으로 생각하는 거. 됐어? 이쪽 방향으로 옳다라는 걸 알았으면 이쪽 방향으로도 옳은지 확인을 하는데 아직까지는 니네는 다 옳은 것만 나오니까 거꾸로 생각하는 것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죠? 자, 마지막으로 3분의 2의 세제곱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써요?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 곱하기 3분의 2를 쓰겠지. 맞지? 그러면 얘는 분모는 분모끼리 곱하니까 3의 세제곱, 분자는 분자끼리 곱하니까 2의 세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럼 나눗셈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분배해준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겠네요. 됐죠? 그래요. 문제 간단한 거 좀 풀어볼까? 너무 그냥 넘어가면 아쉽잖아. 자, 준이야, 얘 몇이야? a 4제곱 곱하기 a 제곱, a 6제곱. 자, 소율아 몇이야? 10제곱. 자, 유찬이 몇이야? 숫자가 안 보이는 건가? 2랑 없고 3이랑. 덧셈이 오래 걸리네. 서 다 보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 y 5제곱이죠? 지수끼리 더하는 건 문자 밑이 같을 경우에만 하는 거랬어. 밑이 다르면 지수 법칙 성립하지 않아요. 아셨죠? 예를 들면 2의 제곱 곱하기 3의 세제곱인데 이걸 갑자기 곱하고 더해서 막 이런 식으로 쓰지 말라고요. 말도 안 되게. 자, 설명했고. 자, 이 문제 볼게요. 예제 3번 보시면 지금 2의 x제곱 곱하기 64는 8의 x제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지수 법칙을 쓰기 위해서 쌤이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같아야 되는 게 뭐랬어요? 밑이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근데 지금 주어진 식의 형태를 보면 밑이 다르죠? 큰 숫자가. 그죠? 그럼 밑을 같게 하려면은 얘는 2의 x제곱 그대로 두고 곱하기 64는 2의 몇 제곱? 8은 2의 몇 제곱? 그러면 2의 세제곱의 x제곱인데 분배되는 거니까 곱할 거니까 3x제곱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겠죠. 3의 x제곱 맞나?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2의 세제곱의 x제곱.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우리는 밑은 다 똑같게 했으니까 여기 좌변을 다시 생각해주면 2의 x 플러스 6제곱이고 우변은 2의 3x제곱이죠. 됐죠? 그러면 밑은 같으니까 지수도 어때야 돼? 같아야지. 그래야 같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는 x 플러스 6은 3x다 라고 쓰는 거예요. 됐나요? 그러면 x 넘겨서 2x 6은 그대로. 그래서 x는 3인 걸 알 수 있겠네요. 됐죠? 자, 준이야 몇이야? 나눗셈은 지수끼리? 그건 곱셈일 텐데요. 나눗셈은 지수끼리?
빼면 몇이야? 얘는 몇이야 그러면? 소율아 얘는 몇이야? 2요? 분자 쪽에서 분모 쪽 지수를 빼는 건데요. 마이너스 2죠? 근데 마이너스는 역수를 뜻한댔지? 그러니까 a의 제곱분의 1이라고 쓰시는 거예요. 됐죠? 자, 얘는 소율이가 x에 맞아요. 살짝 자신 없다. 잘했어요. 쉽지? 네. 그래, 우리 기훈이가 바로 풀어보자. 자, 5번. 저게 네? 더하는 거였습니다. 이거의 제곱이니까 지수를 분배한다라고 생각하셔야죠. 곱해주는 거지. 순서대로 하셔야 돼요. 이렇게 복잡할 땐. 마이너스 5를 2번 곱한 건데요. 25. 25가 되어야겠죠. 그 다음은 x의 x의 제곱 y의 y의 6제곱이 되겠죠. 네. 됐어요. 잘했어요. 자, 요거는 이제 문제의 한 유형인데 지수 법칙을 적절히 생각하면서 접근하는 문제니까 잘 듣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해봅시다. 자, 이렇게 돼 있죠. 쌤이 앞에 순환소수 할 때 이미 유한소수가 되려면 분모가 2나 5의 거듭제곱의 꼴이어야 된다라고 했고요. 이때 예를 들어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라고 돼 있으면 얘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만들기 위해선 지수를 맞춰줘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래서 지수가 둘 다 세제곱이 돼야 되니까 분모에 5의 제곱을 더 곱해줘서 최종적으로 5의 세제곱이 되게 해준다. 그래서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이면 얘는 10의 세제곱과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한 친구도 있고 뭐 아직 못 들은 친구도 있을 텐데 이런 형태로 볼 거예요. 얘는 몇 자릿수일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일단 자릿수를 따지는 방법부터 생각을 해보면 1254가 있다라고 칩시다. 됐죠? 그러면 얘는 1.254 곱하기 100이에요? 1000이죠? 1000이니까 10의 세제곱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이해하셨죠? 그러면 요것만 우리가 자릿수를 따져 봅시다. 10의 거듭제곱만. 됐죠? 그럼 얘는 몇 자리 숫자예요? 1000이니까 4자리죠? 그럼 예를 들어서 10의 5제곱이면 이렇게 돼서 6자리가 되겠죠? 그러면 요 5라는 숫자나 3이라는 숫자, 10의 거듭제곱인 요 숫자는 0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고 자릿수는 그 앞에 1까지 포함해야 되는 거니까 플러스 1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10의 거듭제곱 꼴로 나타냈을 때 지수보다 하나 더 큰 수가 자릿수가 된다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요거에다가 얘를 곱했어. 그냥 간단하게 7을 곱했다고 칩시다. 그럼 자릿수가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안 바뀌죠? 그죠? 이렇게 한 자리 숫자가 곱해졌을 때는 안 바뀌어요. 근데 쌤이 만약에 25를 곱했어. 1000에다가. 그럼 자릿수가 어떻게 돼요? 바뀌죠. 원래 있던 요 네 자리 수에서 얘가 두 자리면 얼만큼 바뀌어?
한 자리 늘어나죠. 소율아 졸지 마. 자, 123 곱하기 10의 5제곱. 소율아, 얘는 몇 자리 숫자지? 얘만 봤을 땐 지수보다 1 크다고 계속 얘기했건만 또 뭘 쓰고 있는 거야? 몇 자리? 5 더하기 1이 안 되냐? 6자리죠? 근데 여기서 한 자리 곱하면 자릿수에 변함이 없다고 했고, 두 자리 곱하면 하나 늘어난다고 했고, 세 자리 곱하면 두 자리가 늘어나겠죠? 그래서 얘는 총 8자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만약에 이런 수들이 나오고 얘가 몇 자리 수일까라고 나오면 어떤 수 곱하기 10의 거듭제곱 꼴이 되게끔 해주는 거야. 됐어? 그럼 얘를 10의 거듭제곱이 되려면 2의 몇 제곱, 5의 몇 제곱 이런 꼴로 바꾸셔야 돼요. 일단 그럼 얘는 2의 몇 제곱이야? 2의 제곱에 4가 2의 제곱이니까 제곱의 세제곱이면 2의 6제곱이 될 거고요. 얘는 5의 제곱의 4제곱이니까 곱해서 5의 8제곱이라고 볼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수가 작은 쪽으로 맞춰서 다시 써주는 거예요. 그럼 쟤는 2의 6제곱 곱하기 5의 6제곱이라고 쓰고 원래 8개 곱해져 있던 거니까 따로 옆에다가 5의 제곱이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셨나요? 그러면 지수를 6으로 똑같이 맞춰준 거는 아까 지수 법칙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2 곱하기 5의 6제곱이다 라고 하면 이거 분배하는 거랬지 이렇게. 그래서 2의 6제곱 곱하기 5의 6제곱 된다라고 봤죠? 그러면 이렇게 있는 건 다시 거꾸로 얘 지수가 같으면 얘를 가로 바깥으로 묶어내고 얘 밑에 있는 것끼리 곱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됐나? 그래서 지금 얘를 지수를 6으로 맞춰놨기 때문에 밑끼리 곱한다 라고 생각해서 10의 6제곱 곱하기 5의 제곱이니까 얘는 25라고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럼 얘만 봤을 때 몇 자리 수야? 7자리 수죠. 지수보다 하나 크댔으니까. 근데 여기서 두 자릿수를 곱했으니까 자릿수가 몇 개 증가돼? 하나가 증가되죠. 그래서 얘는 몇 자리 수가 돼요? 8자리 숫자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을 합니다. 아셨죠? 자, 요것도 문제 유형 중에 하나를 보여주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2가 있고 3이 있고 4가 있어. 그럼 지수를 똑같이 제곱으로 이렇게 해줬어. 그럼 당연히 누가 제일 커요? 원래 컸던 애가 제일 크죠? 똑같은 거듭 제곱을 하면 같은 수를 2번 곱했던 거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면 A랑 B가 있는데 숫자가 얘가 원래 커. 그럼 내가 똑같이 M제곱을 하더라도 어때요? 크기 관계는 변하지 않아요. 맞죠? 요 생각으로 얘를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럼 얘를 어떻게 볼 거냐면 지금 얘 공통인 게 뭐야? 지수가 10의 배수라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3의 50제곱은 3의 5제곱을 10번 곱하면 되잖아. 맞죠? 지금 최종적인 지수를 맞추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4는 4제곱에 10제곱이라고 할 수 있겠네. 그럼 얘네끼리 곱해서 40제곱이 될 테니까. 맞죠? 그 다음에 5는 3제곱에 10제곱으로 볼 수 있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다 똑같이 제일 바깥에 있는 지수는 다 10으로 맞췄어요. 그리고 이 부분은 계산을 하는 거예요. 3의 5제곱이면 몇이에요? 3의 4제곱이 81이에요. 거기다 3을 한 번 더 곱하면 243이죠. 요 정도는 외워놓고 계세요. 자주 나오니까. 4의 4제곱이면 2의 8제곱이죠. 2의 8제곱이면 몇이야? 256이죠. 256 됐지? 자, 기훈아 5의 세제곱이면 몇이야? 125. 맞아요. 125예요.
그러면 지수가 다 10으로 공통되어 있기 때문에 밑끼리 비교하시면 되겠죠? 됐죠? 그럼 누가 제일 커요? 2, 5, 6이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2, 4, 3, 그 다음 1, 2, 5가 크겠네요. 됐죠? 이렇게 지수를 맞춰서 비교한다 라고 기억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요. 그럼 아까처럼 10이 뭔가 공통일 수도 있는데 얘는 300이랑 150이랑 140이래요. 그럼 얘는 뭘로 맞출까? 근데 밑이 어때 지금? 소인수 분해된 상태가 아닌데? 그래요. 얘는 너네가 좀 해보세요. 이렇게 저렇게 생각하면서. 자, 요거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한 번만 더 할게. 자, A가 숫자가 이런데 걔는 몇 자리 자연수니에요. 금방 이거 무식하게 계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아셨죠? 얘 2의 7제곱 곱하기 5의 거듭제곱 꼴이 돼야 된댔으니까 얘를 5의 제곱에 5제곱으로 보셔야 되겠죠. 그럼 최종 10제곱이죠. 됐죠? 그러면 작은 쪽에 맞춘다라고 했으니까 2의 7제곱 곱하기 5의 7제곱 써놓고, 그럼 5가 7번 곱해진 거니까 원래 10번 곱해져 있는 걸 표현하려면 곱하기 5의 세제곱을 이렇게 해줘야 되겠지. 됐지? 그러면 이 녀석은 지수가 같아졌으니까 밑끼리 곱해서 7제곱이라고 쓰면 10의 7제곱으로 쓸 수 있어요. 얘는 몇이에요? 곱하기 125죠. 얘만 봤을 때 몇 자리야? 8자리지. 얘를 곱하면 몇 자리 추가돼요? 2자리가 추가되죠. 그래서 얘는 10자리 숫자가 되는 거예요. 됐죠? 더 안 해도 되지? 그래요. 자, 쉬운 건 넘어가고, 계산할 때 니네 되게 헷갈린다. 그리고 만약에 요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면 얘 뭐 할 거야? 이거 전체 5제곱이라고 돼 있지? 그럼 지수 어떻게 해줘야 돼? 분배해줘야 되겠죠? 그럼 맨 앞에 숫자부터 차례대로 이렇게 분배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써야 돼? A의 5제곱, X의 15제곱, Y의 5B제곱, 2의 10제곱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 됐죠? 아, 2가 아니라 Z군요. 쏘리. 이렇게 되겠지? 그럼 얘가 지금 이거랑 같아야 돼. 이해했어? 그럼 A는 몇이야? 뭐의 5제곱이 32인가요? 2죠? 근데 그냥 2예요? 앞에 마이너스 있는데 마이너스 2의 5제곱이어야 되겠죠? 됐죠? 여기 있는 C는 얘랑 같아야 되니까 15라는 걸 알 수 있고요. B는 어디 있어? 아, 여기 있구나. 2B 지금 5B 아이고 5B 제곱이 이 10제곱이랑 같아야 되니까 B는 몇이에요? 2인 거 알 수 있죠? 됐죠? D는 10이니까 D는 10으로 쓸 수 있겠네요. 됐나요? 그러면 이렇게 다 더하면 없어지고 얘에서 답은 얘가 되겠다. 요것도 나갈까 말까? 나가지 말까요? 그럼 숙제가 너무 조금인 거 아닌가요? 그래요.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